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너 오늘 면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됐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밑에 보시다가 확 다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근데 그 예상 문제들이 되게 적중이 많이 됐었거든요. 학원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혹시 저랑 같이 팀 하실 분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저한테 너 편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여러분 안녕하세요. MPD 채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편입 2탄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토크 해보는 느낌으로 하려고 이렇게 친구가 준 조명도 설치를 해보고 마시면서 하려고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를 또 타왔어요.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2탄 영상에서는 저번에 제가 1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썰들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편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면접 썰이나 아니면 이제 편입을 제가 하고 난 이후에 저의 적응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편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1탄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2020학년도에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편입학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4학년으로 막학기 다니고 있고 저의 편입학 스펙은 무유학, 유베이스 4개월, 일반 편입 최초 합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전적대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의 편입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편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려면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97년생인데 2016년도에 이 현역 입시가 잘 안 풀려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어요. 제가 재수를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 고3 1년 가지고는 제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가 않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PD가 되는 게 저의 진짜 오랜 꿈이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생기부도 다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입시를 하게 됐는데 수시가 잘 안 풀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재수도 생각보다 잘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과 중에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좀 점수 커트라인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과대에 있는 학과 중에 내가 갔을 때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학과가 어딜까 이제 고심을 하다가 저는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법학과를 갔는데 처음에는 원하는 대학도 아니었고 원하는 학과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는 처음에 입학하면서 나는 2학년 때부터 바로 편입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아무 기대가 없이 이렇게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법학이 저랑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법학과에도 정을 붙이게 됐고 제가 1학년 때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도 너무 잘 만나고 제가 1학년 때 형사법학회 학회를 했었는데 학회에서 또 너무 좋은 언니, 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정을 점점 붙여갔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머릿속에서 제 편입에 대한 생각이 멀어져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복수 전공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2학년 때 복수 전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이제 법학과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수업 2개를 병행을 해가면서 복수 전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학과도 너무 잘 맞았고 어차피 복수 전공을 미디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학교를 옮겨야 할까? 차라리 2개의 과를 가지고 가는 게 나한테 더 메리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편입을 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제가 2019년 8월까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2020년에 편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2019년에 3학년이 되면서 제가 3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유럽 여행을 가서도 제가 친구한테 계속 고민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 편입에 도전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게 늦춰지다가 정말 8월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이 돼서는 더는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편입을 성공했던 제 친구가 해커스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해커스 편입을 한번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해커스 편입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갔는데 사실 열심히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막 저 부산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다 만나고 일단 난 어떤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좀 간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학원 등록하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들었던 선생님이 저랑 되게 그 강의 스타일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뭔가 화법이나 이런 게 되게 안 맞아가지고 일단 학원을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8월에는 거의 공부한 게 없어요. 그냥 단어 조금 외우고 이제 편입이 어떤 건지 좀 알아간 느낌? 그래서 제가 정말 즉흥적으로 학원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 P거든요. MBTI P?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원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9월부터 다른 학원을 다녀서 그 뒷광고 아니고요. 그 김영 플러스 강남을 다니게 됐습니다. 종합반에 레벨 테스트 보고 들어가서 다니게 됐고 그렇게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1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휴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학업이랑 학원을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빡센 3, 4개월 정도를 보내고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제가 편입을 고민하게 된 과정이에요. 그럼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도전을 하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입시에 좀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에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늘 있었고 저는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때 그냥 해볼걸 이런 아쉬움을 남길 바에는 그냥 해보자. 그리고 그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복수 전공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전공을 또 미디어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수능은 결정적으로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과목이라도 못하면은 그게 저의 대학에 엄청 큰 영향을 주는데 이제 편입은 영어 한 과목을 본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메리트로 느껴졌어요. 제가 원래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기도 했고 해서 그냥 영어 한 과목만 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좀 부담이 적어서 도전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방법은 뭔가 제가 준비 방법, 공부 방법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도 너무 벼락치기로 편입을 준비를 했고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걸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학원이나 인강에 대해서 되게 그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학원을 갈지 인강을 갈지는 여러분들의 공부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저는 누가 이렇게 묶어두고 강제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알아서 절대 못하는 그런 엉덩이가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원을 택했던 거고요. 저 같으신 분들 난 좀 의지가 약하다 이러면 학원을 다니시는 게 맞고 나는 혼자서도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강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학원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학원에서 보통 학원을 다니시면은 뭐 기명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 한 달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 모의고사로 내 실력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잖아요. 물론 기명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학원 다니지 않으셔도 응시료를 내시면은 보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학원을 다니면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원서 지원할 때 그런 팁이나 아니면은 면접 질문 리스트를 학원이 가지고 있어서 은근 학원한테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쏠쏠하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편입하는 뭐 수능처럼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것이 많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정말 이 편입에 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얻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학원에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학원이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 학원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원보다는 강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강사님을 만나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김영에 있을 때 논리 황성필 교수님, 독해 이하나 교수님, 문법 조수영 교수님 이렇게 들었었는데 세 분 다 너무너무 좋았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비는 한
45에서 5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특강이나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탄 영상에서도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지만 편입 영어에서 진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어가 굉장히 난해하고 양이 방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단어를 계속해서 시험날까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최근 복화바이블 봤었던 것 같은데 복화바이블 책 좋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선생님들도 정말 끝까지 단어는 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 늘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사실 나머지 영역을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제가 따로 공부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 수업을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문법은 그냥 그 조수영 교수님이 주시는 그 수업만 열심히 따라갔던 것 같고 논리도 황성필 교수님이 진짜 잘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황성필 교수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 예상 문제들이 되게 적중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황성필 교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문제들을 열심히 풀고 교수님 커리를 열심히 따라가려고 했었고 독해 이하나 교수님은 구문 독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편입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부족한데 시간 절약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출은 한 2달 전 정도부터 풀었던 것 같아요. 사실 기출을 빨리 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출을 풀어야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공부를 오래 하셨거나 좀 빠르신 분들이 9월 달부터 풀고 한 10월 정도부터 저는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건대까지 대학을 쓸 거다라고 해서 건대까지만 푸는 게 아니라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 문제를 다 풀어요. 그게 왜냐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3개년 정도씩은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더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양대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양대는 더 푸는 거예요. 5개년, 7개년 이렇게 더 많이 풀어보면서 그 학교 거를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해서 풀어보다 보면 그 학교만의 경향이나 자주 나오는 단어나 문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싶은 학교는 더 공략을 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건대 문제는 3개년도 안 풀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봤을 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1월 말까지 보기 때문에 그때가 한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추워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대입 수시 때처럼 그렇게 난방을 빵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갔던 많은 학교들이 그랬어요. 물론 빵빵하게 해준 학교도 있죠. 근데 안 그런 학교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고 가지 마시고 더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겹을 입고 가도록 하시고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담요 챙겨 가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청심환을 먹었어요. 청심환 왜 수능 때도 먹을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먹는 거 좀 자기가 나는 좀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진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청심환을 처음 먹었던 거는 옛날에 동아리를 할 때 제가 공연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청심환을 먹는 거예요. 긴장된다고 공연 전에. 그래서 한 입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먹어볼까? 이러고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공연을 할 때 긴장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정말 평소처럼 노래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청심환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시험날 처음으로 드시지 절대 마시고 그 전에 뭐 모의고사나 이럴 때 긴장될 때가 있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한 병 그냥 홀라당 먹지 마시고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아직도 좀 더 긴장된다 하면 조금씩 더 드시는 이런 방법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또 청심환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청심환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뒷광고 아니고요. 뭐 어쨌든 청심환 내가 좀 긴장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모의고사 보실 때 한 번쯤 드셔보시는 거 진짜 추천해요. 저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시험마다 청심환을 먹어서 청심환을 한 10개는 먹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시험날마다 이렇게 청심환을 사가서 들어가기 전에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면접 썰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건대 면접 봤다고 썰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시험이든 면접이든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나요. 지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내가 알고 지각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정말 저 알람 소리에 되게 잘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깨워달란 말도 안 하고 데려다 주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제가 건대 면접 보기 전에 시험을 주말에 4개나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면접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잠을 3시간도 못 잔 거죠. 그 상태로 알람 맞추고 잤는데
면접이 9시, 8시 반까지인가 입실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한 6시 반엔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딱 들었는데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다음날 뭐 시험 있다, 면접 있다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안 했었는데 그냥 제가 그 전날 저녁 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면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엄마가 그 면접 당일에 7시가 넘어서 뭔가 좀 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열고 너 오늘 면 하자마자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됐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진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다 챙겨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머리도 못 감고 막 화장도 못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다행히도 아빠가 데려다 주셔가지고 근데 또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막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못 갈 뻔했는데 진짜 8시 25분인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다행히 지각을 안 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하고 또 친구들이 면접 보는 거를 본 결과 정말 놀랬던 점이 생각보다 전공 면접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의 학교는 인성 면접인 곳이 많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많이 안 보는 추세잖아요. 뭐 그래도 면접 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뭐 거의 100% 인성 면접인 줄 알았는데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학교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가 전공 면접인지 보시고 지원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의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공 면접을 보는 학교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각을 해가지고 얼레벌떡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딱 갔는데 건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거 막 다 제가 준비해온 거 이런 거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근데 건대는 핸드폰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면접 재순서가 올 때까지는 멍을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한 2시간 정도 대기를 했었는데 저는 근데 뭐 크게 뒷순서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몇 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졸리고 막 피곤한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대기를 했었어야 돼서 되게 심심하고 뭔가 뭐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멍을 때리면서 계속 이제 상기를 했죠. 준비해 간 것들을.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왜 면접에서 뭐 입사 시험도 마찬가지, 입사 면접도 마찬가지고 단골로 나오는 것들 있죠. 지원 동기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완전히 그냥 주주주주 나올 수 있게 암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전공 면접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그 복수 전공을 했었으니까 그때 복수 전공할 때 봤던 그런 자료들도 많이 챙겨봤고 최근 이슈, 지금 미디어 관련된 최근 이슈 뭐가 있는지 뉴스로 또 검색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질문들을 제가 예상을 해서 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셀프로 질문하면서 대답해보고 뭐 이런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멍을 때리고 있다가 제 순서가 됐는데 한 3명이서 같이 들어가요. 어떤 교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좀 대기하다가 뭐 강채은 학생, 땡땡땡 학생, 땡땡땡 학생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책상에 종이랑 펜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종이가 덮여져 있어요. 그거를 그 감독관님께서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어서 문제를 봐라. 그리고 5분의 시간을 줄 테니 그 5분 동안 답을 생각하고 다시 덮고 대기를 하다가 면접을 들어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전공 문제였어요. 그 프린트 안에 있던 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제가 전공 문제가 그 HCI 기술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여러분 HCI 기술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나요? 물론 저희 동기 오빠는 같이 면접을 본 동기 오빠는 HCI 기술이 뭔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명이 면접 본다 하면 90명은 이거 모르거든요. 저도 딱 봤을 때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알고 들어온 사람 거의 없다. 근데 이제 HCI 기술과 뭐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를 설명하라 뭐 이런 대충 이런 문제였던 걸로 잘 기억을 하는데 HCI 기술을 가로치고 휴먼 컴퓨터 인텔리전스인가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휴먼 뭐 컴퓨터 인텔리전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뭔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빈 종이에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제가 관련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했던 생각들이나 뭐 들었던 정보나 이런 거를 막 적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막 생각을 했는데 정말 5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끝 해가지고 끝나고 제가 거의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진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순발력 있게 그래도 이런 얘기 해야겠다. 내가 HCI 기술을 모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에 들어갔죠. 제가 면접에 딱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소리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수험번호 이름 말하면 안 되거든요. 수험번호 땡땡땡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근데 딱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밑에 보시다가 확 다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 제압을 한번 하고 그래서 뭐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수험번호 땡땡땡땡인데 저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뭐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전공 질문부터 물어보세요. 이건 건대 그 당시에 면접 본 친구들은 다 공통이었어. 어느 과를 보든지 전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대답하는 게 먼저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관련돼서 제가 아는 거를 다 말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보다는 왜냐면 난 아직 그거를 전공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된 거니까 얼만큼 내가 그 전공에 그냥 관심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고 하셔서 크게 당황하거나 진짜 나 막 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는 만큼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수님들이 저한테 이제 궁금하셨던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 법학과에서 와서 그냥 뭘 질문하시려나 했는데 제가 법학과에서 왔다는 걸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면서 교수님들이 법이랑 미디어는 되게 관련이 깊잖아요. 이러면서 막 갑자기 법과 미디어에 관련된 질문을 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요즘에 그때 그 당시에 그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게 법과 미디어의 접점에 있는 논쟁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공부를 하느라고 뉴스를 잘 못 봤으니까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간 거죠.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를 물어보시니까 당황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또 피의사실 공표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의견은 뭐냐 해가지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막 아무래도 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막 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한테 그럼 너는 법학과에서 미디어로 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기들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저는 되게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한테 계속 질문을 막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나 떨어지려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더 그렇게 막 질문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꼭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보통 면접을 가면은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지 않으셔도 저는 손들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내가 눈에 띄려면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만큼 간절하고 나를 얼마나 뽑아야 되고 이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들한테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수님들이 그 기회를 안 주셔도 저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 과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활동도 해왔고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고 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학교랑 이 학과를 빛낼 인재가 되고 싶다. 이거를 엄청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면접은 뭐 제가 면접을 많이 봐본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면접의 대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자신감과 간절함이 정말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면접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의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패기 있게 나 몰라. 근데 나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런 뭔가 자신감과 그리고 나 진짜 하고 싶어를 눈빛과 행동과 말로 표현을 해서 그 면접관님들한테 저를 각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힘들었던 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누군가가 저한테 너 편입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아문 딱지를 다시 떼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적응을 하잖아요.
내가 입시에 실패를 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고 1학년 때 되게 힘들었던 거를 다 괜찮아지고 다 잊었고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 입시에서 얻은 상처를 다시 제가 꺼내는 느낌? 저의 아픈 기억을 다 드러내는 느낌? 이거를 다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실패해본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현역도 그렇고 재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실패하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난 정말 공부를 못하나? 내가 정말 공부랑 연이 없나? 그냥 다 이것마저 실패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입시를 이미 다 끝냈는데 다시 입시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고 사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거를 편입을 준비하는 거를 동기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조용조용히 학교를 다녔던 애도 아니고 정말 애교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랬었던 애기 때문에 괜히 제가 학교를 나간다고 하면은 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소심해서 그렇게 느낀 거였지만은 그래서 근데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제가 진짜 학교를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꿈이 또 있고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이 그걸 오해하고 와 쟤는 어떻게 저래놓고 떠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높아심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게 해놓고 편입을 도전을 해놓고 안 될 확률이 사실 더 높은 그런 시험이니까 친구들이 너 요즘 무슨 공부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물어보면 저는 말을 했었긴 했는데 뭔가 그냥 대놓고 나 요즘에 편입시험 공부해서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학교 친구들한테 그걸 말을 못했으니까는 그리고 학교 친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이거를 사실 합격을 하고 나서도 학교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엄청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뭐 만나서 다 밥이라도 사주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도 못해서 전화를 막 돌려서 친구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친구들이 다 너무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오히려 너무 잘 됐고 너 원래 진짜 이쪽 가고 싶었던 거 친구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진짜 하고 싶어 했는데 잘 됐다면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진짜 막 장문에 카톡 오고 막 그래서 저 그때 진짜 많이 울고 지금 또 말할 때 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친구들이 너무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줘가지고 그때 진짜 고마웠고 사실 그거는 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리고 1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학업이랑 편입 학원을 병행을 했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오후 2시까지 밥 못 먹고 강남역에서 강남까지 뛰어가서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지하철 타고 또 뛰어가지고 수업 들어서 저녁 6시까지 밥을 항상 못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뛰어가는데 막 하루는 책도 진짜 무거워요. 학교 책도 들고 학원 책도 들어야 되니까 진짜 무거웠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지 몰랐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근데 뛰어가서 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넘어지고 막 책도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그 상태로 지하철에 딱 타서 그 지옥철에서 서서 학교까지 가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지하철 안에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학원은 학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예 금지였어요. 그래서 뭐 그게 복도든 교실 안이든 서로 말하는 게 아예 금지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것 좀 빌려도 될까요? 이런 말도 못하게 해서 쪽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저 같은 파워 2한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삭막하고 학원에서 말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맨날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앞에 사람 맨날 이제 보는 사람들이니까 보면은 저 사람은 무슨 사연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을까? 저 사람 몇 살일까? 저 사람 원래 전공은 뭘까? 되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편입생 차별 있나요? 이거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을 직접 못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느낀 바로는 차별은 진짜 없었어요.
다 저를 잘 받아주셨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저희 과 분위기가 너무 잘 챙겨주시는 분위기여가지고, 교수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차별이랄 게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편입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편입 되게 하기 힘든데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뭔가 제가 차별받아본 기억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편입하고 나서 적응은 잘 하셨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편입은 왜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입 동기들이 중요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학교를 3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학년으로 들어가면은 친구를 다 사귀고 이럴 수가 있지만 3학년으로 들어가면 이미 친구들끼리 다 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지할 때가 사실 거의 편입 동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기랑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물론 다른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 초반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동기가 저 포함 3명이어서 여자 동기 1명, 남자 동기 1명 있었는데 둘 다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저는 너무 의지도 많이 했고 사실 너무 즐겁게 그래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동기들이랑 다 수업을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팀 알아서 짜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팀플을 할 때. 근데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수업에 아는 사람 전혀 없는데 팀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대면 수업하면은 옆에 분한테 혹시 죄송한데 저 좀 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면은 같이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건 비대면이니까 뭐 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거를 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열린 게시판에다가 이캠퍼스 열린 게시판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혹시 저랑 같이 팀 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활동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건국대학교 유튜브 공식 크리에이터인 쿠리에이터라는 거에 활동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을 그래도 한 열댓 명은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래서 그 활동을 하면서 학교도 어쨌든 많이 가고, 이래서 학교 활동을 한 게 확실히 친구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활동하시는 것도 저는 편입생 분들이라면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희 쿠리에이터도 편입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편입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교수님들이 되게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너 편입생인데도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 막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직도 너무 감동받았던 게 저희 그 학과장이신 교수님께서 제가 편입을 하고 나면은 그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전에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새로 가게 된 학과 전공이랑 비슷한 수업은 그거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줘서 학점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5학점까지인가? 뭐 20학점까지인가? 인정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줄 만한 과목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그 전에 들었던 학교 수업이랑 지금 학교 수업이랑 비교를 해보고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이 이거는 우리 학과 수업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학점 인정을 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입을 합격을 하고 이제 그 학점 인정을 받으러 교수님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교수님이랑 그 학점 인정을 다 끝내고 교수님이 뭐 할 말이나 뭐 궁금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냥 교수님한테 저 뭐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이 내가 너를 잘 봐줘서 네가 뽑힌 게 아니라 네가 잘해서 된 거니까 자신감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말이 너무 힘이 됐고 지금도 그 말을 들으면은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게 교수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오히려 편입생이라고 더 배려를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편입생들이 걱정하는 게 학과 공부 적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으로 이미 미디어를 했었기 때문에 학과 공부에 적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 중에 편입생이 진짜 많은데 편입생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1, 2학년 수업을 편입생들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과 공부가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더라도 이제 그 학과의 1, 2학년 수업부터 들으면서 기초를 쌓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학과 친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교수님 처음에 들어갔을 때 특히 교수님 스타일이나 뭐 족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지 같은 것도 그렇고
알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학기여서 저도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희 선배들도 다 졸업했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실 졸업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짜 학교 공지 말고 뭐 사람들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면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운 좋게 잘 적응을 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일단 편입은 진짜 좋은 점이 영어가 제가 1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어렵다고 했잖아요. 영어의 거의 끝판왕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입 영어를 공부하셨으면은 토익이나 이런 시험은 상대적으로 되게 쉽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때 학원 갈 때 선생님들도 편입 영어 공부했었으면 토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실제로 저도 그냥 편입 영어 공부한 지 한참 지나서 작년에 한번 토익 시험 쳤었거든요. 근데 그냥 900점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편입 영어를 공부를 한번 해두면 영어 전반에 대해서 정말 끝판왕을 공부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어쨌든 편입에 합격을 하든 말든 영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영어는 계속 필요하고 계속 쓰이잖아요. 그래서 편입을 실패하든 말든 영어 실력을 엄청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스피킹을 배우진 못하지만 영어 마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스피킹 빼고. 그럼 편입을 해보니까 편입의 단점은 뭐가 있는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진짜 애매한 소속감? 소속감이 진짜 애매해요. 저는 정말 뭔가 지금 내 학교를 건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성신여대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진짜 제가 편입한 초반에는 우리 학교는 이러면은 성신여대 말하는 거냐 건대 말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저조차도 우리 학교는 이라는 말에 건대랑 성신여대를 섞어서 썼을 만큼 진짜 그 소속감이 애매해요. 이제 성신여대를, 그러니까 이제 전적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전적대 친구들이랑 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너무 애매해지고 지금 옮겨간 학교도 제가 잘 모르는데 여기 학생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외로워요. 사실 뭐 아무리 동기들이랑 친해지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되게 외롭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팀플 같이 할 사람도 없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특히 저는 처음에 편입학했을 때 이제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막 농담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 그냥 막 저도 알아듣는 척 막 하하하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소속감이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인턴을 지원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물론 회사에서 편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는 되게 말이 다 다르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편입한 거를 안 본다는 회사도 있고, 안 본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편입한 거를 안 보고 그냥 지금 학교만 본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편입한 것까지 다 본다. 즉 전에 학교 성적까지 다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은 되게 많아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인턴을 좀 써보니까 그런 잡코리아나 이력서를 쓸 때 그 전에 학교를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다녔던 학교를. 그래서 확실히 내가 어쨌든 편입을 했다는 꼬리표는 나한테 남는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다시 돌아가면 편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제가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코로나랑 딱 겹치면서 입학을 해가지고 제가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학교 가서 대면 시험 봐본 적도 없고 그냥 정말 랜선 건대생이 됐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도 제가 편입을 다시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이유는 일단 살면서 학교, 대학이 두 개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 다양한 수업, 캠퍼스도 막 두 개 다녀보고 어떤 저 전에 학교는 되게 언덕이 많고 이번 학교는 되게 평지고 그래서 학교를 인생에서 대학을 두 개를 다녀본다는 거는 되게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편입을 한 거를 결론적으로는 후회하진 않아요.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도 너무 좋고 정말 얻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저는 편입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그리고 평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가지고 와봤어요. 김연아 선수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엔 참 많다.
제가 해봤을 때 사람들이 너 못할 거야. 이거 진짜 어려워. 이랬던 거 중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됐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처음에 편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 모든 어른들이 저한테 너 못할 거라고 했어요. 너 편입은 더 힘들어. 너 편입은 대입보다 훨씬 힘들고 너 진짜 그거 바늘구멍이야. 너 그거 몇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어쨌든 난 도전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한다고 내가 진짜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 나는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냐면은 나는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편입 어렵다고 하는 말에 묶여가지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사실 제 주변에 편입 준비한 친구들 다 한 개씩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정말 시간이 갈수록 도전하는 게 더 무섭다고 느껴요. 진짜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전하는 게 힘들어지는지도 알겠고, 그냥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그런 쓸데없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여기에 다시 부딪혀 보는 것만 해도 나는 이미 너무너무 멋지고, 이렇게 도전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려고 했고, 그리고 안 해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한 거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정말 재수 편입을 안 하고 너 처음부터 대학 편하게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지금 이 길을 선택하고 싶을 만큼 저는 이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 너무 많고 깨달은 게 너무 많고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얻은 경험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길에는 저는 진짜 뜻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거쳐온 길에 후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입을 하게 되시든 안 하게 되시든. 현준생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 화이팅!